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전시회에 컨벤션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하게 되면 컨벤션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럽에서 변화해서는 컨벤션을 하게 됐을 때 특히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이런 제품 시연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전시 파트를 뭐 밖에 전시회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따라오게 돼요. 그게 메인 행사가 아니라 약간 관련 행사 프로그램으로 서브로 들어가는 게 요즘 뭐 유럽의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시회도 관련해서 프로그램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광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과정들을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대회 성격 및 참가자가 정해지게 되면 회의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게 되는지에 대한 회의 형태가 선정이 되게 되고요. 그런 회의 형태가 선정이 되게 되면 뭐 소그룹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전체 참가자의 전체 회의가 할 건지 형태가 정해지게 되면 시간 배정 일정을 정하는 거죠. 오프닝은 처음에 하고 나중에 뭐 이거는 클로징은 3일 후에 마지막 날에 하고 소그룹 회의는 뭐 둘째 날에 하고 뭐 이렇게 정해지게 되게 되면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플러스 관련 행사 프로그램이 짜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운영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체크리스트는 어떤 회의를 할 때나 행사를 할 때 모든 기자재, 시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물 및 그런 뭐 동선 계획이라든지 모든 플랜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표예요. 예를 들어서 동선을 확인했나? 뭐 이러면 체크하고 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나? 체크하고 마이크 음량 시설이 준비됐나?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프로그램 유형과 일정표 개발이 있습니다. 112페이지. 프로그램 유형 개발은 컨벤션의 어떤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본 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좀 잘 달성하기 위한 만든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프로그램 유형과 컨텐츠를 개발할 때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어떤 뭐 수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가자의 지적 기술적 경험의 수준과 관심도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가자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참가자의 연령대가 되게 높은데 프로그램이 IT 기반으로 엄청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참가자들이 이런 IT 계열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심도나 아니면 어떤 사용자의 기술적 경험 수준, 지적 수준에 따라서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뭐 지적 수준을 고려해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 복합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영어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런 수준을 고려해서 번역본도 필요한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프로그램 유형과 퀄리티를 결정할 때 그런 지적 수준, 기술적 경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정표를 다음 113페이지를 보면 일정표를 계획함에 있어서 여러 사교 행사 및 이벤트 프로그램 등 참가자들에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나 이런 립세션이나 아니면 핑거푸드를 먹을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회의 외에 프로그램을 컨벤션의 어떤 부대 행사, 부대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서브 행사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관광이나 이런 컨벤션의 사이드 인스펙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점 비중이 커지다가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 어떤 콘텐츠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차별성을 많이 느끼는 거죠.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의 목적이나 시설, 그리고 참가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시간 배치, 숙박 형태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일정표를 짜는 것이 나중에 추후
컨벤션 유치나 개최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2019년 다음 페이지 보면 서울국제내분비계 학술대회 일정표를 그림과 같이 참고를 하면 대충 처음에 말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 및 프로그램 기획에서 회의 기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학술 회의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책에서 보시면 페이지 116페이지, 책이 아니라 PT 정보입니다. PPT. 교환해 보면 학술 회의에 나와 있어요. 일단은 다양하게 뭐 학술 회의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학술 회의를 일단 여기서는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표준화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학술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학술 회의의 개념은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최신 정보 입수 그리고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장, 그리고 회의의 성공이 참가자 수뿐만 아니라 발표들의 논문들의 수와 질로서 평가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사 때 논문을 안 쓰죠? 쓰는 학과가 있나요? 컨벤션 학과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는 사회과학이거든요. 특히 논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회과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과학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사회과학자고 사회 현상들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이런 장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데 관광 컨벤션 쪽은 되게 유명한 쪽이 한국관광학회, 그 다음에 한국관광레저학회, 뭐 이런 학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회들에서 어떤 걸 하냐면 주로 마이스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의 진흥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외식, 관광 이런 부분의 어떤 행태를 조사해서 그 현상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순수 학문적으로는 뭐 경영 부분이나 관광 경영 이런 부분에 어떤 뭐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연구자가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렉처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논문에 대한 논리성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듣고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연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연구는 논리적이지 않다. 당신은 논리가 어긋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엉터리다. 라고 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논의에 의해서 과학은 좀 더 발전합니다. 분명 좋은 내용을 듣고 더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내용들을 들어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그 논문의 질이 올라가고, 이렇게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꺼내놓고 그거를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토론이나 심포지엄, 포럼, 뭐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방향, 방식, 행태를 통해서 좀 더 논문의 질을 높여가는 이런 행사를 뜻합니다. 학술회의는 아까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러면 학술회의의 분류는 어떻게 되고 있냐? 전체 회의가 있고요. 전체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심포지움이 있고, 일반 연재, 프리페이퍼라고 해서 뭐 분과회의 등등 있습니다. 먼저 학술회의의 분류에서 118페이지 보게 되면 세션별 특징적 내용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다루고 있고, 하지만 이 많은 거를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전체 세션, 첫 번째 플래너리 세션부터 한번 보면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고 있고, 테마와 주제는 아주 폭넓은 분야로 그 분야의 최고인 저명 인사가 하게 됩니다. 보통 오프닝과 같이 키노트 스피커로서의 어떤 가장 큰 범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학술회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대회의에 대한 어떤 주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분들은 진짜 저명인사, 그 업계에서 최고를 찍는 분들만 보통 이 저명인사로
키노트 스피커로서의 어떤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오프닝의 기념적인 문제인데, 특히 예를 들어서 세계 지식 포럼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키노트 스피커로 간다고 하면 노벨상 수준에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평생 한번 그런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를 하는 게 약간 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두 참석자가 참석을 해서 폭넓은 분야로 저명 인사가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전체 세션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페셜 렉처라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 특별 강연, 그리고 플래너리 세션과 키노트 스피커와 유사하지만 스페셜 렉처라고 해서 뭐 그 분야,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면 관광 분야는 아니지만 그 연계 분야에서 특별 강연으로서 또 조금 다른 어떤 관점으로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특별 세션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학자, 석박사를 한 석학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스페셜 렉처를 통해서 관련 기업이라든지 산업체 아니면 기타 다른 분야에 있는 학자가 아닌 뭐 기업인도 좋고 아니면 정치인도 좋고 이런 스페셜 렉처에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를 해서 또 발표를 하는 그런 세션을 또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있어요. 이 분과회의라고도 하는데요. 일부 참가자만 참여해서 이런 분야를 좀 심도 있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노트 스피커가 오늘은 관광의 코로나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관광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광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라이스 분야가 있고, 그리고 호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외식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레저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분과라고 하거든요. 이 분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지. 먼저 호텔 분야에서는 큰일 났다. 심도 있는 이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는 너무 큰일 났다. 코로나 터진 후에 숙박 사람들이 안 와. 잠을 자러 오지 않아. 이거 큰일 났어. 그러면 거기 있는 호텔 관계에 있던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호텔에 그런 거를 비치하면 어떨까? 막상 예전에 있던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뭐 청결제라든지 아니면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를 공급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호텔은 오히려 잘 된다고 하더라. 그런 뭐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연구 결과물을 꺼내놓고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결과물을 꺼내놓는 그게 바로 분과회의 세션입니다. 그런 분과회의 세션들이 좀 심도 있게 더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워크샵이라고도 하고요. 뭐 또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뭐 풀네임은 솔루션 워크샵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정리를 제가 원래 길었는데 되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밑에 바로 렉처가 있어요. 밑에가 렉처가 있는데 주로 전체 회의에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고 보통 저명인사의 연설을 듣는 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플래너리 세션이랑 그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이런 렉처 부분 플래너리 세션에서 키노트 스피커가 다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끝나진 않고 그 밑에 이런 렉처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명의 연사들이 더 나와서 렉처식으로 강연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세 개 밑에 보면 스테이트 라이트 미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식 회의 시작 전에 각국의 이사진들이 있어요. 각 나라의 이사진 아니면 분과회의장들이 사전에 모여서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오늘의 회의는 어떻게 할 건지 자신의 주제, 세부 주제, 대주제를 서로 의논하고 거기에 있어서 흐름에 굉장히 원활하게끔 서로 상의를 하고 만들어주는 그렇게 전체 회의 전에 만들어주는 분과위원회 개념에 있던 것을 바로 스테이트 라이트 미팅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포스터 세션이 있어요. 보통 이 포스터 세션은 뭐냐면 요즘에는 사회과학도 포스터 세션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페이퍼 상으로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페이퍼 상으로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사회과학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예전부터 엔지니어링, 공학 쪽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보통 도면을 시각화해서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또 영상화해서
많은 이해를 시킨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림, 사진, 또 영상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포스터 세션이 사실 공학 쪽에서 이용이 많이 되던 거였는데 이제는 사회과학 쪽으로도 많이 옮겨와서 이런 사회과학에 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이런 부분을 그림 또는 영상 또 뭐 사진 그림, 뭐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PPT 형식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요즘에 포스터 세션이라고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길 바라고 그리고 사이언티픽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토픽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토픽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연사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해결책을 서로 참여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과정이에요. 기존의 어떤 포럼이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연사가 앉아 있고 그리고 연사가 앉아 있는 그 와중에 자장이 돼서 여러 가지 게스트들이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청중도 있거든요. 그런 게스트 외에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고 좀 더 약간 프리한 방식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토픽을 미리 정하고 지정된 연사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시연하기도 하고 또 풀어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학술회의에서 학술 업무 및 절차는 어떻게 하나? 먼저 크게는 7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학술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발표자 또는 초청자 관리를 합니다. 발표자나 초청자 관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런 발표자와 초청자가 정해지고 나면 발표 자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현장 운영 준비를 하고 현장을 운영 관리하는 것 후에 사후 보고를 하게 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먼저 학술 운영 기본 계획 수립에는 아까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술회의는 몇 차, 1차, 2차, 3차, 4차마다 모두 그 대주제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우리 뭐 관광업계의 뭐 자세 뭐 이런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분과에서 제목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런 대주제를 정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업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문을 받는다고 공지를 해요. 최소한 뭐 6, 7개월 전에는 하고 1년 전에는 해줘야지 논문을 쓰고 연구하고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서 논문을 내겠죠. 그런 주제를 보고 이런 등재지 또는 학제지에 실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 정부의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서 제출했는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등재됐어. 당선이 된 거야, 논문이. 그러면 당당하게도 학회에서 이런 거를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회의 시간 및 장소 배정 계획을 받게 되고요. 이런 배정 계획을 논문을 이번에 발표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하고 어떤 세션에 넣고 어떤 시간에 넣으면 좋을지를 좀 분석을 해서 보통 이런 배정 계획을 짜게 됩니다. 짜게 되고 그 논문을 실은 사람은 바로 발표자가 되는 거겠죠. 그 발표자 관리를 위해서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스케줄은 이 시간이 어떠냐, 이 시간이 어떠냐. 요즘에는 뭐 사실 그냥 일반 공지를 하긴 하는데 이런 발표자의 뭐 지역의 상관, 예를 들어 서울이면 부산에서 올라오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 사람이면 서울 일정에 관련해서 첫 번째 날은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날에 한다든지 뭐 이런 발표 스케줄을 조정하게 되고요. 그거 외에 또 이런 발표자나 기타 행사에 이런 학술 회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사 초청을 하는 거나 연사는 말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전체의 어떤 주제에 도움이 될 만한 연사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주재할 때 그 회의 사회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회의의 사회자의 좌장이라고 하거든요. 학술회의에서는 좌장, 좌장을 초청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도움을 줄 만한 이런 좌장을 요청해서 초청자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초청자 관리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초청자 관리가 끝나게 되면 발표 자료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까지 논문 접수 계획을 사전에 냈잖아요. 그런 자료를 내고 나서 만약에 논문이 좀 부족하면 논문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논문을 추가로 접수하게 되면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라는 독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논문을 쓰고 난 거에 앱스트럭이라는 게 있어요. 초록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말하는 논문 전체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축약한 요약본을 학자들은 한 페이지로 내게 되거든요. 앱스트럭이라고 하는데 그 초록 관리를 제출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영어로 다 적는 건데 그런 영어로 다 적은 걸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 영어를 좀 검토를 하기도 해야 되고 오타나 이런 거 오탈자도 만약 있게 되면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보통 발송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뭐 초록이나 논문을 이런 등재지에 싣고 발표를 할 때 앱스트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영어로 된 앱스트랙 하나에 이게 흥미있는 연구다, 그렇지 않은 연구다 하고 그냥 스킵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리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리딩이 될 때 사실 자기가 발표를 하잖아요. 학술회의에 발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냥 식상한 어떤 주제나 연구회의 같은 경우에는 앱스트랙을 읽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와요. 되게 쓸쓸하게 한두 명 정도만 와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한두 명이 누구냐? 바로 학술회의 발표한다고 축하한다고 온 지인들만 있는 곳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논문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죠. 그거는 뭐냐면 뭐 시키는 시간이 없는 논문을 다 뭐 접수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논문이 그냥 실렸다. 그렇게 됐을 때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데도 실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고 여기는 뭐 스킵하거나 논문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시간 낭비야, 나 들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하고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O나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초록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논문 관리, 제출되었던 논문이 제대로 자료집으로 제작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들이 정확하게 기입이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확인을 하고 뭐 저자라든지 아니면 소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끝나고 나면 학술회의장 레이아웃으로 확정하게 되고 또 학술회의형 기자재나 가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사람들이 PPT를 많이 이용한다, 아니면 영상을 많이 이용한다, 음향을 많이 이용한다, 이거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나중에 어떤 회의장 배치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이런 현장 운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 관리인데 학술회의장 조성을 하게 됩니다. 학술회의에 맞는 게 할로우 스퀘어든지 아니면 U 스퀘어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뭐 스퀘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학술회의장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뭐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 좌장은 마이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면 뭐 영상 부분 촬영할 게 학술회의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학술 운영장에 어떤 뭐 발표를 할 때 이런 순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꾸며야 되는가, 여러 가지 기획 부분이 들어가는 게 조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현장 운영 관리를 미리 사전에 리스크도 파악하고, 그리고 사람 들어오는 동선도 파악하고, 시간도 체크하고, 뭐 시작 전 뭐 5분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주 세세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현장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 보고, 학술 보고가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학술회의가 끝나게 되면 학술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상은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참가했을 때에 대한 유용한 어떤 정보들, 등재지는 몇 개가 됐고 학지는 몇 개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의 사후 보고를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디와 연결을 했고 또 얼마를 썼고 이런 내용도 총체적으로 보고, 땡스 레터는 또 감사 편지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바로 페이지 121에서 보면 학술회의 업무 흐름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 주제 선정, 장소 선정 이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연사, 회의 기획 진행, 그 다음에 회의별 자장 선정, 발표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북으로 만들게 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의 진행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뭐 금요일 회의가 그게 되겠죠. 여러분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뭐냐면 영상을 띄워줄 거예요. 영상을 띄워줄 건데 이게 사실 뭐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어떤 시리즈 3개인데 이 시리즈 3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총 1부, 2부, 3부를 일단은 보게 될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사실 나중에 추후 변경이 있을 때는 제가 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변경이 있을 거지만 1부, 2부, 3부를 다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다 올려줄 건데 그 1, 2, 3부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1부에 A4 한 페이지, 2부에 A4 한 페이지, 3부에 A4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 이거는 한 해 전체의 과제거든요. 이번 계절 학기의 과제입니다.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과제 등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기획서로 써야 되는 시험 과제랑은 다르고, 이 1, 2, 3부를 본 거에 대한 것들을 적으시면 되거든요. 이번 27일 전까지 1부, 2부, 3부를 다 보고 적으면 돼요. 대신에 금요일 날 이 1부, 2부, 3부를 동시에 유튜브로 띄워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대신에 그거를 다 보고 여러분들 유튜브 링크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로 보시길 바래요. 따로 보시길 바라고, 일단 띄워놓은 거지만 출석 체크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을 하고 보시면 어쨌든 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틀어놔도 좋고, 뭐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틀어놓으셔도 좋고, 다음에 반복해서도 보셔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그렇게 일부부터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래요. 제출할 거는 언제까지 제출하냐면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17일까지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까지 1부, 2부를 제출을 해주세요. 1부, 2부를 읽은 거를 A4 2장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1부 한 장, 2부 한 장. 그리고 3부는 기말 전에 제가 받겠습니다. 16주 되기 전에 기말 전에 제가 받을 거니까 그때 따로 공지를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